오늘은 과연 전기차 시장이 끝났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제 황당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클 대로 컸고 이제는 전기차 시장은 끝났다라는 이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이런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에서 나와서 이제 한국 기자들도 이제 그 월스트리트 그 기자를 다 떼와서 가져와서 이제 한국에 보도를 하는 건데요. 이 사실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 업황 자체가 둔화입니다. 말 그대로 성장률이 둔화가 된 거지 전기차 시장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높기 때문에 이제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고 있는 건데요. 금리가 높으면 주택 다음으로 대출을 많이 껴서 사야 되는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작년보다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죠. 다만 고금리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또 자동차 수요가 떨어진 것을 우리 언론들은 이제 자동차 시대는 끝났다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런 기자를 내는 걸 보면 우리가 언론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한 가지 주식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꾸준히 이 장기 투자를 해 나가야지, 여러 가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에 이제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남들이 좋대, 이게 뭐 오른대 해서 샀던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런 악재를 퍼뜨립니다. 악재 뉴스를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전기차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뭐 테슬라 말고 다른 자동차 기업이 테슬라를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 따를 수도 없습니다. 감히.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언론들이 열심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 야, 우리 개미들을 털어서 자기들이 그 낮은 가격에 사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팔게 하고 매도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 낮아진 주식을 그런 악재 뉴스를 퍼뜨린 언론들이 다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자체가 시장이 두고 있는 와중에도 베스트셀링카라고 하고 있는 거는 테슬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테슬라뿐입니다. BYD라는 회사도 있지만 얘네들은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경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메리트가 있고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전기차 기업, 그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모든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적자를 보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한 승자는 테슬라뿐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자동차 기업들은 모두 패배할 것이고 테슬라 같은 초선두 기업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매크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언론 기사에서 이제 전기차는 끝났다, 뭐 수요가 준다 얘기를 하니까 현혹이 돼서 이제 끝났나 봐, 이제 불안해하고 매도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주린이 드릴 것이고, 또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나 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전문가들이 이제 전기차는 망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테슬라 주가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주린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 사람들 말을 믿어야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위대한 명언이 있는데 언론 기자들만 반대로 해도 돈을 번다고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건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악재 기사들은 주가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런 기자를 찾아봤을 때, 언론들이 정말 잘 맞췄구나, 거짓말을 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말했듯이 이제 3분기 어닝 발표 때 말했잖아요.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는 모델 3 이제 하이랜드 버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어닝 발표 때 그리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미.
그리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악재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게 왜냐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중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멈췄는데도 이제 월스트리트는 자기들 기준보다 못했다고 그렇게 좀 안 좋은 기사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식을 다 팔고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고수들은 그런 상황에서 죽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주식이 왜 떨어진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이랜드 버전 모델 3는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이제 4분기 어닝 발표가 나면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쓸지 참 궁금해지네요. 또 뭐 망했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뭐 어떻게든 안 좋은 기사를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같은 테슬라 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오르면은 홀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당장에는 설비 투자를 조금 줄인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지금 금리 상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한번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초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이게 호재인 거죠. 어떤 경영자가 지금 굉장히 고금리 상황인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서 투자를 할 거다 하면은 그게 잘하는 경영일까요?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열심히 하고 금리가 낮아졌을 때 다른 기업들은 이제 피토를 토하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때부터 설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내가 벌어놓은 돈도 많고 흑자를 내고 있는데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더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돈이 없는데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겠죠. 내 돈이 많은 투자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해서 하는 투자랑 그런 조급함과 이 성공률, 내가 대출을 내서 투자를 했다면 빠르게 그 돈을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급하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내 돈이 많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천천히 투자를 할 수 있고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사업성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했던 것만 봐도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사업적으로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론 머스크를 평가하고 얘는 사이코고 이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러고 참 이게 뭐 말이 되나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 유럽, 미국은 이미 전기차 점유율이 2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2035년 정도에는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지역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 금지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미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멈춘다고 해서 멈춰질 수 없습니다. 이미 추세는 바뀌고 있고 관성이 붙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고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서까지 전기차 시장을 죽일 필요는 없죠. 가만히 놔두면은 전기차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커질 겁니다. 우리가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처럼 폭발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는 2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죠. 근데 이 자동차는 테슬라가 나온 지 이제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차를 바꾸는 주기는 12년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나온 지 12년이 됐고 이제 점점 내연기관차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 생길 겁니다. 이제 전기차로 2024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그거는 더 빨라지겠죠. 그런 와중에 이 테슬라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죠.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8V의 차를 냈고 4680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81% 자체 생산을 해서 자동차에 쓰고 있습니다. 또 모델 2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자체 생산과 마진율, 시장 점유율. 이 자동차만으로도 지금 독보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테슬라는 날개 돋친 듯 팔릴 겁니다. 그러면 주가 또한 폭등할 수 있겠죠. 결론은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경기 자체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뿐 성장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 교묘하게 기사를 쓰는 이 기레기들 정말 그런 것은 개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매크로가 좋아진다면은 성장률은 아주 폭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단기적인 주가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 그만 도란할 때 됐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택과 이 자동차 시장은 금리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질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FSD가 나오게 되면은 금리의 영향도 그리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와 단기적인 이 언론 플레이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합시다. 그럼 오늘도 여전히 바이 앤 홀드 하시고,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